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MCMP의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는 게 MCMP라는 코드는 스스로 잘못된 오류를 찾지를 않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서 명령어가 잘못된 건 찾아주지만 논리적인 오류, 그러니까 사용자가 A를 구하고자 했는데 실수로 B를 적었다면은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B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가 A를 구하려고 했는지 혹은 B를 구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명확히 사용자가 알고 사용자가 찾아야지 이 부분을 코드가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할 게 뭐냐면은 할리를 설명하면서 에너지 입자 플루언스를 설명을 할 건데 이 플루언스가 정확한 값이 계산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를 확인하려면은 이건 입자 플루언스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자 플루언스를 계산을 못할 경우에는 이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코드를 만들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텍스트 하나를 만들고요. 인풋 파일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줄은 주석이고요. 지금 챕터 9의 첫 페이지에 있는 걸 할 겁니다. 만든 순서는 일단은 이렇게 나눠 놓고요. 빈 줄을 이용해서 나눠 놓고 데이터 카부트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예제를 보면은 머테리얼 카드, 즉 재질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질 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책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서페이스 카드의 번호를 100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서페이스 카드와 셀 카드 그리고 데이터 카드가 끝났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먼저 서페이스 카드를 가지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를 그렸습니다. 반지름은 100이네요. 역시 챕터 9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셀을 지정을 했는데요. 안쪽과 바깥쪽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두 개를 나눈 다음에 둘 다 재질은 0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셀은 그 임포턴트를 1, 두 번째는 0을 뒀습니다. 즉 이런 구를 그린 다음에 이 구의 안쪽 부분은 임포턴트를 1로 하고요. 바깥쪽은 0으로 한 겁니다. 즉 이 안쪽은 계산을 하겠다. 그렇지만 이 바깥쪽은 아예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재질 부분을 0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배울 때는 보이드로 처리하는 바로 이 부분만 여기를 0으로 쓰고 밀도를 입력하지 말아라 라고 배웠는데 예제를 쳤다 보니까 이 플루언스에 대한 예제는 이렇게 재질 설정을 하지 않고 똑같이 0으로 쓰는 걸 써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재질 부분을 0을 쓰고 밀도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아마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나가는 과정에서 0인 부분은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계산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을 쓰는 부분은 저도 여러 코드 중에서
이 플루언스를 설명하는 코드에서만 봤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코드에서는 실제 재질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재질 설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이, 이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당연히 되겠지만, 한번 비주레이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에러를 볼게요. 하나, 에러,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E, EOF라는 게 있는데 이게 End of File이라는 그 용어의 약자입니다. 즉 input 파일 안에서 파일의 끝을 End of File을 알 수 없다라는 오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마 끝부분에 엔터가 하나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터 제대로 돼 있는데 이유가 엔터로 돼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차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됐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이 파일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맨 마지막에 엔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엔터를 입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저장을 한 모양입니다. 자, 구가 정확히 그려졌고요. 색깔을 넣어서 색깔로도 지금 색깔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 재질 부분이 0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 비주레이터를 보면은 이 색깔을 어떤 기준으로 넣냐면은 여기에 컬러 바이 해가지고 재질을 기준으로 넣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질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이 값을 바꿔서 어, 이것 때문에 그렇네요. 이렇게 셀이라든가 임포턴스라든가 이런 다른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색깔 넣는 기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 값은 재질이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확인이 됐고 이제 데이터 카드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언을 넣는데요. 이걸 선언항 정의라고 보통 합니다. 여기 SDEF가 선언을 지정하는 명령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옵션 중 하나가 포지션, 위치인데요. 자, 위치는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컴마라든가 이런 걸 줘놓지 않고요. 그냥 옵션 POS는 이퀄 한 다음에 세 개의 값을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한 칸만 띄어서 하면 되는데 보기 좋게 보통 한 두세 칸 거 띄워주면요. 가독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파티클의 종류인데 2번이 이 숫자 2가 프로톤, 광자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를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세슘 137을 가정에서 타기 때문에 에너지를 0.662로 적었습니다. MCMP에서 사용되는 기본 단위는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 즉 매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지정해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점선언이 됩니다. 자, 이 의미를 보면은 0,0,0에 있는 점선언인데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는 광자, 에너지는 0.662 매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손원항 정의에서 봤듯이 이게 세슘 137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관심을 가질 탈리라는 부분인데요. 탈리는 자, 이렇게 지정합니다. 탈리 명령은 기본적으로 F자를 시작을 합니다. 이 F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탈리의 종류를 결정을 합니다. 즉, 이건 저는 편의상 그냥 2번 탈리하고 부르는데요. F12, F22, F32 모두 다 2번 탈리입니다. F2번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F2, F12 아니면 F32, F172 이렇게 어떤 숫자로 가든지 간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T자,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 2, 이것만 가지고 탈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2번 탈리는 서페이스 탈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면이 있으면은 이 면을 지나가는 방사선의 개수를 세는 탈리입니다. 즉, 플럭스 혹은 플루언스라고 하죠. 파티클 플루언스. 그 플루언스를 계산하는 그 플루언스를 결과값으로 출력하는 탈리가 이 2번 탈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콜론 P는요. 광자에 대한 것을 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P가 방사선의 종류고요. 만약에 콜론 N을 하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중성자의 개수를 재겠다. 콜론 알파바 2를 하면은 이 면을 지나가는 이 서페이스를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자체가 서페이스 탈린 만큼 가장 마지막에 오는 이 숫자 100은 이 서페이스 카드 번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2번 탈이 광자를 개수를 세는 거고 100번 서페이스를 지나는 광자의 개수를 센다 해서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100번 셀이 이렇게 구형이고요. 한 가운데 원점에 소수가 있고요. SDEF에서 지원을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방사선, 즉 광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 구의 표면을 지나가는 방사선의 개수를 센치 제곱, 그러니까 개수 퍼 센티미터 제곱의 단위로 계산해 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할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개의 방사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것인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몇 번 계산한 다음에 계산을 멈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NPS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은 완성된 코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적은 상태에서 실제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계산이 끝났고요. 제가 1000번만 계산한 이유는 실제로 이 오류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1000번만 계산해도 충분하니까 1000번만 계산한 겁니다. 네, 이게 출력 파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명령을 내릴 때 이 부분 자, 입력 파일에 이름을 집어넣고 출력 파일을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new 1.out.txt 파일이 출력 파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값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출력 파일이 결과고요. 출력 파일의 모양을 대략 보면요. 자, 출력 파일을 볼 때는 이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을 해제하는 게 보기가 편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부분에 input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1000개의 방사선을 측정을 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값이 이 값입니다. 대략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네요. 에러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시간 살고 어졌고 이런 게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를 않고 제가 그 일반 지수 표현 방식을 써봤고요. 지수 표현 방식을 쓰더라도 동일하게 됩니다. 보통 지수 표현 방식을 더 즐겨 하는데요. 왜냐면은 1의 5승뿐만 아니라 7승, 9승까지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표현 방식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볼 건데 똑같은 인풋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 파일만 이렇게 숫자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계산 횟수가 첨부해서 시각이 바뀌었고요. 이럴 경우에 만들어진 파일이 이 두 번째 파일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맨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된 부분. 1000번만 계산했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계산 횟수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NPS가 변할 때 이 계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계산은 1000번만 해도 충분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NPS가 증가할 때마다, 즉 계산 횟수가 반복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에러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를 관찰하는 게 도대체 계산을 몇 번이나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계산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방법 속에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요. 이 숫자, 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숫자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한 개의 방사선이 방출되었을 때 이 상황에서 한 개의 방사선이 방출되었을 때 단위 면적당, 즉 1cm 곱하기 1cm에 몇 개의 방사선이 지나가는가를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하려다 보니 지금 서로 맞지가 않는 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방사선 한 개가 아니라 1메가베큐렐이라는 구체적인 방사능이 주어질 거고요. 이 방사능이 주어질 때 몇 개의 방사선이 여기 이 구의 표면적을 지나가는가 그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바꿔줘야 되냐면은 이론적인 설명이 좀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원이 단 한 개의 방사선만 방출했을 때
제곱센치당 몇 개의 방사선이 지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져 하는 것은 방사선이 한 개가 아니라 1메가 베큐렐일 때, 이럴 때 플루언스가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즉, 1초를 만약에 가정했을 때 한 개가 아니라 1메가베큐렐이 되면은 10의 6승이 고배지가 되겠네요. MCMP는 슬프게도 시간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초라는 시간 개념을 정해가지고 이제는 한 개가 아니라 1메가베큐렐이니까 10의 6승계의 방사선이 지나갔다면 그러면은 이 표면에서의 플루언스가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값, 이렇게 나온 값에다가 10의 6승만 곱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의 6승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이 마이너스 6승이 없어지니까 7.9577이 나오겠네요. 자, 이걸 이제 MCMP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걸 구현하는 방법은 할리 멀티플라이어라고 그냥 출력값에다가 정해진 숫자를 곱해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fm이라는 명령을 썼는데 이 fm이 출력값에다가 몇을 곱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f12에서 계산된 값에다가 1의 6승을 곱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F10이라는 숫자의 12와 FM 뒤에 있는 12, 이 두 개의 숫자를 통일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출력값에 1의 1 곱하기 10의 6승이 곱해진 상태로 될 겁니다. MCMP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명령을 다시 한번 쓰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위쪽 화살표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최근에 입력한 값이 나왔고요. 역시 똑같은 인풋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숫자만 1-3으로 변경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끝났고요. 자, 이 값이 출력 파일이고 마지막 값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7.9577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고 지수만 마이너스 6에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최종 출력 값에 10의 6승만 곱해졌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걸 1초다 라고 정했다는 것은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완전히 구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뭘 가정했냐면은 세슘 137 1메가베큐렐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세슘 137에 1메가베큐렐은 반영이 됐지만 세슘 137의 고유 특성인 1붕괴 시 0.85개의 방사선이 방출된다 라는 특성은 지금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고려하려면은 원래 한 개의 방사선인 한 개의 붕괴당 0.85개의 방사선이 나가지만 10의 6승계의 방사선이 10의 6승계의 붕괴가 일어난다면은 역시 여기다가 0.85로 곱한 개수가 실제 방출된 방사선의 개수일 겁니다. 자, 이걸 그럼 계산해 보면은 예, 85만이라는 숫자네요. 즉 아까 1의 6승을
1의 육승을 구했는데 1의 육승을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850,000 이 숫자를 곱하는 게 제대로 된 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1 메가베큐렐 CS137을 확률 0.85를 적용한 값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 C를 썼기 때문에 이건 방금 제가 적은 건 다 주석 처리가 될 거고요. 이제 올바르게 된 이 값을 입력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코드 변경해서 계산했고요.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7.9 정도 나왔는데 이 1분계 시 85% 확률, 0.85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까지 고려돼서 나온 값이 이 값입니다. 이게 F12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지금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구한 게 뭐냐면은 세슘 137 1메가베큐렐 1메가베큐렐이 1m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플루언스를 구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요. 실제 이 플루언스 자체는 수계산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가 1m인 구가 있고 이 경우에 여기에서 플루언스는 구의 면적인 4파이 r 제곱분의 방사선의 개수 그러니까 10의 6승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r이 100이 들어가니까 이건 10의 6승 나누기 4파이 100의 제곱 이 값을 계산하면은 6.76 아까 계산된 값이 6.76 맞네요. 예.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수계산으로 에너지 그 입자 플루언스를 곱한 것과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입자 플루언스를 곱한 게 같은 값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한 건 사실은 이제 플루언스였는데요. 이제 이걸 선량으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선량이 필요하냐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건 이 입자 플루언스를 굳이 구하는 이유가 입자 플루언스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플루언스를 이 입자 플루언스를 에너지 플루언스로 변환한 다음에 이 각각의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이 인간에게 얼마나 위해를 끼치는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선량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선량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챕터 9의 3페이지에 나온 DETF라는 명령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건데요. 명령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쓰는 이유는 이걸 써놓지 않으면은 이걸 어디서 참고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항상 주석을 적어 놓는 거고요. 자, D카드 역시
탈리가 12번이니까 12를 줬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내용만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지금 에너지, 이 값, 이쪽에 테이블인데, 이게 에너지고, 이게 에너지를 헐량으로 환산하는 개수입니다. 이 출처는 뭐냐면요. ICRP 116번에 보면은, 한 개의 방사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몇, 그, 그, 선량을 얼마로 바꿀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주의할 게 지금 단위를 보면은 이게 그 원문에 나오는 그 단위가 똑같이 써놓은 건데요. 자, 입자 플루언스 단위를 집어넣으면은 피코시버트 단위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은 3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넣었다면은 이 값을 곱하면은 뭐 1이라고 할게요. 이 단위가 피코 시버트 퍼 센티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은 어, 어, 이 의미가 아닌데 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곱하면은 출력된 값이 피코 시버트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좀 뭔가 제가 설명이 꼬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하면은 이 센티미터 제곱에 대한 단위 플루언스를 집어넣으면은 출력값은 시버트로 출력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입사한 방사선의 에너지가 0.01이라면은 여기다가 이걸 곱한다라는 의미고요. 입사된 방사선이 0.15라면은 그 한 개의 방사선은 이 값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이 변환하는 숫자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요. 방사선의 입사 방향에 따라서 값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테이블 중에서 AP 방향을 쓴 이유는 이 이메브 이하의 방사선에서 AP가 가장 높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 AP를 쓴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메브까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에너지가 또 이 표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지금 이 TDF 카드를 쓰면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 F12, 이 F12에 의한 결과가 몇 퍼, 개수 퍼 센티미터
제곱이 나올 건데 거기다가 이 값을 곱해 줌으로써 얘는 1메가 베큐렐에 대한 게 적용이 될 건데 이제는 이 값을 통과하면서 이게 선량인 피코 시버트로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여전히 MCMP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즉 제가 임의로 여기에 이 885만을 곱한 이유는 1초에 지나간 방사선의 개수를 가지고 85만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단위 역시 초라는 단위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익숙치 않은 단위가 되겠지만요. 일단 출력값은 이렇게 피코 시버트 퍼 세크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코드를 돌릴 때 같이 주석을 달아놓는 게 편합니다. 즉 이거에 대한 결과는 피코 시버트 퍼 세크이다, 세컨드이다 라고 적어놓으면은 자, 계산 내보겠습니다. 역시 숫자만 하나 바꿔가지고 오류가 생겼고요. 숫자가 일괄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아마 제가 이걸 옮겨 쓰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고요. 이 값이 차근차근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차근차근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오타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였네요. 0.01 다음에 0.15가 나왔다가 다시 작아지는 이것 때문에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0 하나가 빠졌네요. 이렇게 돼야지 순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방금 제가 잘못 입력해가지고 만든 이 명령 때문에 사실 벌써 이 5번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5번은요. 잘못 만들어진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버리고 혼동하지 않게 다음에 한번 썼던 명령을 다시 한번 쓰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계산이 끝났고요. 출력가를 가보겠습니다. 대략 21 정도가 나왔네요. 이 21은 단위가 뭐냐면은 21 피코시버트 퍼 세컨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익숙치 않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숫자인 아우어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시 66, 36이니까 3600을 곱해줘야지만이 아우어 개념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만든 것은 뭐냐면은 유닛을 피코 시버트 퍼 아워로 바꾸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FM이 850000에다가 3600을 곱한 값이 들어야겠네요. 자, 이 값이 얼마냐면은 네, 이 값이 됩니다. 이 값을 입력하면 되고요. 네, 또 이상한 게 또 있죠. 피코 시버트란 표현도 흔히 쓰는 표현 아니죠. 그러면은 이 피코 시버트를 미리 시버트로 바꾸자고 하면은 여기서 동그라미를 6개를 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피코 시버트 대신 미디 시버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값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가 나왔네요. 이게 미리 시버트 퍼
아우어 단위로 나온 값입니다. 어, 사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걸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하냐면요. 이 FM을 만들 때 미리미리 주소를 달아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치냐면은 먼저 1메가베큐렐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한 번 분기할 때마다 0.855개 적용이 됐고, 그리고 초를 나누기 위해서 3600을 구해줬다. 그리고 키코 시버트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FM이 만들어진 과정을 적어주고 유니트를 적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면은 깔끔하게 돼 있죠. 이 값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통은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복사를 해서 다른 코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 과정을 따라 하시는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예 10의 마이너스 9승이 맞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점이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맞습니다.